자, 이제 두 번째 동영상을 이제 6주차 수업의 두 번째 동영상을 좀 다루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근데 제가 좀 사실은 그 이번 그 챕터 전체를 구성하면서 제가 조금 그 순서에 좀 집착을 하다가 그 분배에 대해서 그 양 분배에 대해서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지금 오프라인에서 제 학생들하고 다루는 거랑 좀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루는 거가 조금 표현상의 괴리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요령 조절에 조금 제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갖고 어떤 거는 막 두 개씩 나가고 그러니까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열 전달 바로 이제 그 플루이드에서 유체에서 이제 열이 이동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컨벡션을 다루자는 얘기죠. 이게 결국에는 컨벡션을 다루는데 자 컨벡션은 이제 아마 그 강제 대류가 있고 자연 대류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연 대류보다는 강제 대류가 훨씬 더 쉬워요. 자연 대류는 좀 더 복잡한 얘기를 좀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 대류를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대류라는 건 결국에는 그 어떤 그 유체가 강제적으로 흐르는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자, 터뷸런트 플로우에서 먼저 다루게 되는데 라미나 플로우일 경우는 좀 곤란해요. 더 얘기하는 게 좀 더 곤란하기 때문에 터뷸런트 플로우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뷸런트 플로우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그 벽의 온도죠. 그다음에 들어갈 때 온도, 그다음에 나올 때 온도, 이제 그 평균점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쉬운 거는 이제 평균을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바로 우리는 뉴셀 넘버, 바로 이 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뉴셀 넘버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마 K분의 H D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여기서 뉴셀 넘버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바로 요 놈을 알아내자라는 거죠. 요 놈을 알아내기 위해서 뉴셀 넘버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럼 뉴셀 넘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셀 넘버는 일단은 임페리컬 이퀘이션. 이건 뭐냐면 이제 수많은 짬밥치다. 짬밥이라고 표현되면 약간 좀 과학적인 표현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짬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수많은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자, 경험을 해봤더니 뉴셀 넘버라는 건 아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레이놀즈 넘버와 프렌틀 넘버의 함수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해봤더니 수많은 경험을 봤더니 뉴셀 넘버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뉴셀 넘버는 0.023 곱하기 레이놀즈 넘버의 0.8승, 그 다음에 프렌틀 넘버의 3분의 1승, 그 다음에 파이는 뭐냐면은 그 여기 나왔죠. 벽면에서의 점도와 그 벽면에서의 점도 대비한 점도인 거죠. 왜? 벽면에서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벽면에서 점도 대비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1이라고 해놓고 얘기해요. 특히 기사 시험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이거는 1로 받아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기사 시험을 따로 본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렇게 좀 이렇더라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놈을 이게 그 바로 요식을 한번 풀어봤더니 요게 뉴셀 넘버죠. 뉴셀 넘버죠. 자, 그래서 뉴셀 넘버 값을 구했죠.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나왔냐면 결국엔 H를 구하자라는 거죠. HI라는 거는 이제 그 튜브 안쪽에서 파이프 안쪽에서 그럴 때 그 열 전달 개수를 있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아마 그 DI분의 즉 내경이죠. 그다음에 그 유체의 그 열 전도 개수를 얘기하자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놈에다가 죄송합니다. 곱하기 0.023 놓고 K분의 HI, DI 그 다음에 얘 0.8승 그 다음에 K분의 CP 죄송합니다. 여기에 오타가 났네. 이거 이러면 안 되죠. 뮤분의 로 U D여야 되죠. 죄송합니다. 여기 지울래.
이렇게 됐고 K분의 CP 뮤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에 0.33 즉 이게 3분의 1이죠. 3분의 1승 그 다음에 뮤 W분의 뮤 그 다음에 1.4승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제가 나가는 저기 아마 제공되는 거에는 아마 좀 고칠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미나 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라치 넘버라는 놈을 사용을 해요. 뭐 그라치 넘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한 얘기인데 그라치 넘버는 사실 여러분이 이제 많이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냥 라미나 플로우에서의 열 전달 같은 경우는 보통 열교환기에서는 라미나 플로우가 생기지 못하게 만들려고 어떻게든 터뷸런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보통 이렇게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그라치 넘버라는 이거는 그라치 넘버라는 놈을 의미합니다. 이 놈은 자 뭐 여기 이렇게 K 곱하기 L분의 이건 튜브의 파이프의 길이죠. 그 다음에 질량 유속, 이 놈은 단위 시간당 흐르는 질량, 그 다음에 연용량을 얘기를 해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쭉 전개했던 거죠. 이거 양 위아래로 좀 뮤분의 뮤를 곱해줬더니 자 이건 뭐죠? K분의 CP 뮤, 이거는 프렌틀 넘버, 그 다음에 이거는 레이놀즈 넘버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뭐 4분의 파이 곱하기 L분의 D 뭐 이거니까 이제 뭐 직경과 길이에 대한 얘기들 이건데 여기서 페클렛 넘버라는 놈을 이제 좀 다루게 됩니다. 이제 페클렛 넘버라는 거는 PE라고 쓰죠. 그 다음에 프렌틀 넘버, 레이놀즈 넘버의 함수입니다. 아까 그거랑 좀 비슷하죠. 근데 이거는 페클렛 넘버라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프렌틀 넘버하고 레이놀즈 넘버를 그냥 곱한 거예요. 뭐 두 개 함수라고 했지만 두 개 곱한 거죠. 자, 그래서 그라치 넘버는 페클렛 넘버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L분의 D 그 다음에 길이와 직경의 비율인 거죠. 그 다음에 프렌틀 넘버 곱하기 레이놀즈 넘버 이거죠. 페클릿 넘버가 프렌틀 넘버 곱하기 레이놀즈 넘버다라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포리어 넘버를 얘기를 했는데 뭐 그냥 이거는 포리어 넘버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전도에서 배웠었죠. 이제 포리어 넘버라는 놈을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포스트 컨벡션에서의 라미나 플로우의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지가 않아요. 결국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열교환기 뒤편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열교환기에서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는, 라미나가 생기지 않도록, 왜냐면 라미나 플로우가 생기면 열교환율에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라미나 플로우가 생기지 않고 웬만하면 터뷸런트 플로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에서 라미나 플로우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그라치 넘버라는 게 도대체 뭔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이 개념만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미나 플로우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그라치 넘버가 20을 넘어가는 경우 해봤는데, 뉴셀 넘버의 로그 취한 거랑 그라치 넘버랑 이렇게 뭐 비교가 되는데, 여기에 그라치 넘버 20을 전후로 이쪽에 이제 기울기가 이제 3분의 1 정도 넘어가면 3분의 1이고 20이 안 되는 쪽에는 거의 이쪽은 그냥 이 그림은 이렇게 표현됐지만 이 기울기는 거진 1이라고 보자라는 거죠. 뭐 이 정도까지만 봐주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자, 뭐 이 정도까지는 보고 근데 뭐 나중에 보면 여기 또 스탠튼 넘버라는데 뭐 제가 표시는 했지만 여러분이 이 정도는 그렇게 뭐 신경을 안 쓰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요 놈이 이제 스탠튼 넘버인데, 뭐 이거를 줄여서 이제 스탠튼 넘버라고 만들었다고 얘기했고, 요거 해봤더니 뭐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에 트랜지션 리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어디냐면은 이제 레이놀즈 넘버가, 이쪽은 레이놀즈 넘버죠. 이쪽은, 뭐 레이놀즈 넘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바로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이 지역은 결국에는 L분의 D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른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딱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도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뭐겠어요? 여기는 이제 라미나
라미나 플로잉이고 여기는 뭐죠? 그다음에 터블런트 플로잉이 연결이 된다는 거.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이 영역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데서도 별로 다루지 않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 이런 데서도 좀처럼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냥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다뤄야 될 거 하나는 또 이거죠. 상당 직경이라고 얘기했는데 DE라고 얘기합니다. 이퀴벌런트 다이아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이제 항상 어떤 유체가 항상 원통형으로 된 원통형으로 된 것만을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어떤 덕트 모양을 흐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상당직경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는 이게 상당직경이고, 그다음에 RH는 그다음에 우리는 이거를 바로 수리학적 반경이라고 부릅니다. 수리학적 반경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면 바로 웨티드 파라미터 젖은 둘레분의 크로스 섹셔널 단면적을 얘기하자라는 거죠. 자, 젖은 둘레가 뭔지 이걸 얘기를 해보자면, 근데 중요한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D는 ER인데 여기서는 이건 일반적으로 원형에서는 이렇지만 원형이 아닌 곳의 상당직경은 DE는 4RH라고 얘기를 하는데 4배예요. 여기 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여기 4가 붙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모양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네모난 덕트를 흐른다라는 얘기를 할 때 젖은 둘레라는 거는 바로 요만큼을 의미하는 거죠. 요 젖어 있는 둘레. 젖어 있는 둘레는 뭐냐면 가로 더하기 세로에, 자, 세로 둘, 가로 둘. 그래서 2 곱하기, 자, 가로 3, 세로 2니까 3 더하기 2. 그래서 2 곱하기 6cm죠. 죄송합니다. 10cm죠. 10이고, 위가 면적은 봅시다. 2 곱하기 3cm니까 6제곱cm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해봤더니 이게 뭐 되죠? 10분의 6, 0.6cm고, D2는 상당 직경은 2.4cm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놈을 한번 봅시다. 이놈은 뭘 얘기하자라는 거는 요 속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여기로 유체가 흐를 경우에 이렇게 보자라는 거죠. 자, 이놈을 한번 조금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좀 정리를 한번 조금 해보면은 이렇게도 한번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빨리 안 지워지냐? 자, 이놈을 보면은 젖은 둘레는 어떻게 되죠? 젖은 둘레는 저기 요만큼 요만큼이랑 요만큼을 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안쪽에 젖은 둘레는 어떻게 되죠? 파이 D1이죠. 더하기 파이 D2. 자, 맞죠? 분의 면적은 어떻게 되죠? 4분의 파이 D2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파이 D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요 면적 분의 요 면적을 뺀 거죠. 그래서 요만큼이 되는 거죠. 이만큼을 보자면, 자, 이놈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파이끼리 위아래를 뭐 따질 필요 없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걸 해봤더니 4분의 1은 밖으로 뺍시다. 이렇게 됐고, 이놈이 아마 D2 더하기 D1 분의 D2 제곱 마이너스 D1 제곱인데, 자, 이놈은 4분의 1 놓고 D2 더하기 D1 분의 D2 플러스 D1 곱하기 D2 마이너스 D1 이렇게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위아래로 없어지고, 자, 그래서 4분의 1 D2 마이너스
D1이 되죠. 이게 RH가 되는 거죠. 그래서 D2는 여기다 4를 서보기 RH니까 결국 D2-D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게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non-circular duct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여러분이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 이제 얘기가 나오죠. 예제 12-2에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한번 유체역학 시간에는 배웠을 거예요. 뭐 8분의 7인치짜리 노미널이죠. 16 BMG 쿠퍼 튜브. 근데 뭐 그 교과서에는 어펜딕스 6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놈의 외경과 내경이 나오죠. 외경은 0.875인치, 내경은 0.745, 점이 없어졌네. 0.745인치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그 평균 유속은 이제 냉각수 쪽의 평균 유속은 어떻게 되죠? 4피트 퍼 세크. 그다음에 들어간 냉각수 온도는 60도 F가 돼서 다시 이제 80도 F가 돼서 나오죠. 그다음에 그 유속은 들어갈 때 나올 때 똑같죠. 왜냐면 들어올 때 나올 때 다르면 샌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더운 유체가 이런 냉각을 가게 되죠. 141도 F로 들어와서 79도 F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속은 5피트 퍼 세크로 들어와서 5피트 퍼 세크로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놈은 바로 이제 요게 이제 안에 있는 놈을 얘기하는 거죠. 이놈. 그 다음에 요 밖에 있는 놈을 얘기하자는 거죠. 요 놈이요. 요 놈은 바로 이제 스케줄 넘버 40, 1과 2분의 1인치짜리 스틸 파이프, 이제 어펜딕스 5면 이놈의 재원이 나옵니다. 내경은 1.61인치, 외경은 1.9인치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냉각수와 그다음에 그 냉각되는 유체의 이제 평균 온도는 이거죠. 이거 이제 아마 TB라는 건 이제 벤젠이 빨간 게 이제 벤젠이죠. 벤젠이 냉각되고 이게 파란색으로 쓴 이유는 물이죠. 냉각수의 평균 온도는 60으로 들어서 80이 나오니까 7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놈들은 이제 표로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 점도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아마 가정은 w분의 뮤는 1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놈들을 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봤더니, 자, 안쪽에서의 그 열전달 개수를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안쪽에서 열전달 개수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 얘기들을 하는 거죠. 벤젠의 경우는 뉴셀 넘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걸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쭉 해봤더니 뉴셀 넘버 어떻게 만들어냈죠. 뉴셀 넘버 이렇게 계산을 여기다가 벤젠의 레이놀즈 넘버, 벤젠의 프렌틀 넘버, 그 다음에 해봤더니 뉴셀 넘버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뉴셀 넘버를 통해서 H를 구한 거죠. 즉 232.4는 K 분의 HIDI가 되는 거죠. 그래서 HI는 232.4 곱하기 K 나누기 DI가 되는 거죠. 뭐 이놈을 해봤더니 이렇게 값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물 쪽에서 한번 봅시다. 물 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똑같이 이제 레이놀즈 넘버를 이제 구해서 뉴셀 넘버를 이렇게 구한 거죠. 해봤더니 물의 레이놀즈 넘버, 물의 프렌틀 넘버를 통해서 그다음에 터블런트 플로라는 걸 일단 둘이 서로 양쪽에서 다 확인을 했죠. 그다음에 이렇게 프렌틀 넘버를 구해서 뉴셀 넘버를 구했더니 135.46이 나왔죠. 여기서 D2는 얼마가 되는지 나왔죠. 왜냐면은 물은 그 벤젠은 이렇게 흐르지만 물은 이렇게 흐른다고 그랬죠. 바깥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뉴스엠버를 통해서 물의 그 H를 파란색의 HO를 찾았죠. 그래서 전체적인 총괄 열전달 개수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U5를 놓고 보자면은 U5는 지난 챕터에서 배웠었죠. 요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쭉 해봤더니 5.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아마 단위는 이놈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U분의 1이 뭔지 찾았고, 자, 이걸 뒤집어 봤더니 U5는 이렇게 값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자, 이래서 총괄 열 전달 개수를 이용해서 열이 지나가는 양까지 아마 구했었습니다. 아마 자,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튜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거냐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튜브 밖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게 유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때의 얘기인데, 뉴셀 넘버, 레이놀즈 넘버를 통해서 올삼스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내는 건데, 보통 이제 이건 액체 같은 경우 올삼 이퀘이션이라고 이제 사용을 해서 구하고요. 그다음에 기체 같은 경우는 레이놀즈 넘버를 통해서 이런 표를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놀즈 넘버 값이 얼마 나왔을 때 이게 아마 여기도 아마 로그 레이놀즈 넘버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뉴셀 넘버를 찾는 거죠. 결국에 뉴셀 넘버를 찾는 이유는 뉴셀 넘버는 결국에 H를 찾는다는 거죠. 열 전달 개수를 찾는 거죠. 이놈을 통해서 다시 HI랑 HO를 구했으면 이놈을 통해서 결국에 U를 구하자라는 거가 바로 이 챕터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이런 것들, 아까 롤섬 이퀘이션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 싱글 스페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구형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진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이쪽이 뉴셀 넘버가 되는 거고, 요거 뭐죠? 이게 바로 레이놀즈 넘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프렌틀 넘버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엔 뉴셀 넘버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벌어진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뉴셀 넘버 이거를 뉴셀 넘버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챕터의 핵심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뉴셀 넘버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뉴셀 넘버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레이놀즈 넘버, 프렌트 넘버를 구했죠. 그 다음에 뉴셀 넘버를 통해서 뭐를 구한다고 그랬죠? H를 구한다고 그랬죠. 이걸 통해서 다시 U를 구한다는 거. 이게 바로 이 챕터의 굉장히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추럴 컨벡션 이거 경우는 이제 다른 말로는 프리 컨벡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라쇼프 넘버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라쇼프 넘버는 이거라고 그랬죠. 여기 바로 이게 뭐죠? 부력에 해당되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지만 베타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열팽창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열팽창 온도에 아마 이게 K의 마이너스 1승 온도의 역수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부력을 또 G를 중력과 속도를 여기다 곱해준 거지. 결국엔 부력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대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대표적인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건 여기다가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물을 끓이면은 자, 밑에서부터 올라오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간 얘기는 뭐냐면, 자, 부력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가벼운 놈이, 즉 부피가 팽창되니까 열에 의해서 유체가 열에 의해서 부피가 팽창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중력을 거슬러서 흘러가는 거죠. 왜냐면 밀도가 높은 놈들은 낮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밀도가 높은 놈들은 내려오는 거고. 이건 이제 자연대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연대류에서 그라쇼프 넘버는 이제 뉴셀 넘버를 역시 이 챕터의 핵심답게 뉴셀 넘버를 구하자라는 게 모든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뉴셀 넘버를 통해서 뭘 구해야 되냐? 다시 같은 얘기를 수도 없이 제가 반복을 하죠. 바로 H를 구하자라는 거죠. 자, 근데 뉴셀 넘버는 뭐냐면 프렌틀 넘버 곱하기 그라쇼프 넘버, 이 두 개를 곱한 거에다가 이제 n인데, n 값이랑 b 값은 물질만, 즉 b 그리고 n은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찾는 거죠. 이런 그림을 통해서 로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뉴셀 넘버를 찾아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래쇼프 로그가 프렌틀 넘버가 로그 곱하기 이제 프렌틀 넘버 곱하기 그래쇼 넘버에다가 로그를 취한 게 4보다 크다. 즉 이 말은 여기를 넘어가게 된다면은 b는 b 값은 0.533, n은 0.25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요 말인 거죠.
프렌틀 넘버 곱하기 크레셔프 넘버가 10의 4승보다 크다면, 만보다 크다면 B값, N값은 정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뉴셀 넘버는 이렇게 구해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자연 대류까지가 여기가 이제 얘기가 됐고요. 근데 자연 대류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에어 같은 경우는 뭐 에어플로우 버티컬 앤드 호리존탈 플레인 그 뭐냐면 그 수직과 수평인 판때기에서 이제 에어가 흘러갈 때는 이제 어떤 값은 나오냐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표 12.4에 보면 B하고 N 값은 나옵니다. 그다음에 어 만약에 이제 또 라미나 플로우가 또 이제 라미나 플로우 상태가 또 레이놀드 뭐 그러니까 저기 그 자연 대류에 라미나 플로우가 나타난다면 또 이런 그 뉴셀 넘버 구하는 공식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놈 역시 전부 다 이 공식들은 뭐라고 그랬죠? 그 엠피리카 그러니까 짬밥식이라고 그랬죠. 수많은 경험에서 나온다. 엠피리칼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거쳐서 나온 수많은 노가다의 산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이번 그 챕터의 마무리가 되겠고요. 그 여러분에게는, 다시 한번 요걸 좀 이렇게 좀 다시 만들어서 좀 자, 이렇게 되도록 합니다. 아까 오타 나온 놈들은, 빨리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